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입니다. 자, 증시가 이제 주춤거린다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약간 이제 쉬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FOMC를 앞두고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조금은 더 앞서가지고 오미크론 이야기도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아볼 텐데 자, 다우지수 상황 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약보합 즉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중반 정도 지나가면서 낙폭을 굉장히 키웠었고요. 장 후반부에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막판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로 크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89%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39%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낙폭 자체가 뭐 크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낙폭만 봐서는 뭐 그냥 그러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냥 일시적인 어떤 부분들 이 정도 변동성은 이제는 뭐 별로 와닿지 않는 모습이긴 하죠. 근데 일단은 뭐 낙폭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어떤 진행 그런 과정 자체가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 근데 보합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배경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꽝 떨어지면서 지금 하락 전환이 됐고 이런 모습들은 대체적으로 단기간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악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지? 뭔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이제 정보를 조금 뒤처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악재 미리 시장에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포심에 막 집어던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FOMC 끝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이런 모양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료를 먼저 좀 살펴보죠. 일단 오미크론이 가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적어도 1명 정도는 숨겼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리스 존슨, 지금 이 영국 총리가요, 한 백신 접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슬프게도 적어도 1명의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이거 너무 웃기는 거죠. 지금 어떤 경로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1명 숨졌다. 이것이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오미크론이 이제 중증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서 말 많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로 작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이 오미크론에 관련한 그 보고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중증 환자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증 환자 중에서 운이 나쁘면 사망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오미크론에 관련된 그런 감염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10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3,000명 확진 중에 10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정도면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저질환이나 또는 그 고령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미크론이 아니라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약한 거라도 이게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냥 일반 감기만 같은 경우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오미크론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인데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그 부분 자체가 일단은 시장에 깜짝 놀란 그런 소식이다. 다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 배경을 한번 살펴봐요. 지금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우씨 이거 뭐야 빨리 타전하자. 전 세계에 이게 쫙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야기한 게 우리는 부스터샷을 맞아야겠습니다. 부스터샷을 빨리 맞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스터샷에 대한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공포 심리를 조장해서 부스터샷을 맞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는 이 3차 접종을 맞게 되면 이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대항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뭐 그것도 그런가라고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이제 끝물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죠? 물론 선진국에 대한 입장이기도 하고 지금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 뭐 잘 못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 백신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거의 끝물이 않겠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음모도 있죠. 이 백신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다. 뭐 그렇게 왜냐면 내년부터는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백신에 대한 그런 수요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음모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음모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오미크론이라는 게 있는 것은 확실한 거고 오미크론이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것도 확실한 거고 그리고 지금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도 생겼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일단 투자자들이 약간 주춤거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여기 이 숨진 환자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그 상황에 있었는지 또는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상황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로서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의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면 확진자 수가 이만큼인데 중증 환자는 이것밖에 안 나왔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운이 나쁘게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 그러면 뭐 델타 변이 때와 비교했을 때 델타 변이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더 괜찮은 그런 수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재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FOMC 관련한 내용도 한번 보죠. FOMC가 지금 이것 때문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테이퍼링의 속도가 2배로 증가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유력한 그런 전망입니다. 테이퍼링의 속도가 2배로 증가하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로 한 6월 정도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인 거고 대신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제 뭐 블랙락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위드 인플레로 가야 된다. 물가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시간이 지났잖아요. 작년과 올해 물가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이런 양적 완화가 많이 들어와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이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잡음이 생기는 것이지 인플레이션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빨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만큼 경기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무조건 악재로 보는 게 그게 제일 큰 악재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다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FOMC에 대한 부분이 지나가야지만이 이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월말이기 때문에 또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 쪽으로 한다면 대형주의 반등을 통한 또 대형주의 버팀을 통한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 FOMC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당분간은 횡보 아니면 살짝 조정 뭐 이런 것들 계속 보여줄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시 주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FOMC를 거쳐가는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쳐가는 이 구간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은 이제 주 후반부나 되어야지만이 조금 풀려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기적인 조정도 좀 나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단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에 또는 시장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부침이 심한 리오프닝주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이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나면 이제 일상 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백신을 다 맞았으니까 괜찮고 뭐 등등등 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놈이 짜잔하고 튀어나오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어 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1월 달부터 실제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 항공주, 여행주 뭐 등등등 뭐 숙박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뭐 거리두기 뭐 일상 회복 이런 것들이 뭐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도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뒤집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 이거는 일단 때리고 들어가자. 왜냐면 분명히 좋아질 거거든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은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항공, 그 다음에 숙박, 여행 전부 다 뭐가 되고 있어요? 수요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 3분기보다도 또는 작년 4분기보다도 실적은 당연히 증가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나오느냐?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가 되어야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 아직 눈앞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아졌는데 글쎄 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이유일까? 여기서 조금 음모를 더 만들어내자면 싸게 살려고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실제로 공매도 같은 거 뚱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형주에 국한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 공매도 물량 쾅 떨어지면서 주가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신다라면 분명히 여기에도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좋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뭐 이야기는 계속 그렇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는 좋아질 것인데 이제 뭐 확진자가 증가한다든지 또는 뭐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뭐 힘들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냐면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필요하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차 흔하지만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변해갈 것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오프닝과 세계 경제 정상화를 베이스를 시나리오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게 길게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떨어진 시점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근데 일단 뭐 우리가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수익이 많이 났던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쿵 하고 11월 달부터 떨어진 상태가 돼서 지금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오미크론 이야기 나오니까 아유씨 안 되겠다 털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물량을 뺏어가려는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부터 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든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든 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완화가 돼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이후의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 봄철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력이 조금 더 약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등등등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위드 코로나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합니다 해가지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일상 회복이 되어서 서서히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은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는데, 그럼 괜찮으니까 지금 사도 되겠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단순하게 가격 대비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좋아요가 아니라 이것이 충분히 저점을 잡아내고, 그죠? 기술적 반등이든 또는 뭐 어떤 시점에서의 그 하락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저점을 잡아내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됐을까? 그 부분까지 아직 아니란 말이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올라온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떨어진 상태에서 아직
뭐 골든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매도 같은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은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서 추세가 완전히 진정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주 갖고 계시는 분들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거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널널하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요. 로봇주 무더기 급등을 믿어도 되는가?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세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가진 종목도 하나 올라갔었고요. 시간에서도 상한가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가 올라간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진출을 공식화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아직 로봇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 그렇지만 삼성이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 진출을 공식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한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파생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삼성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삼성이 만약에 어디에 투자한다 그러면 관련 종목군들 막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로봇 사업 진출을 만약에 공식화해가지고 진짜 완전 꽝 찍어서 이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렇게 꽉 나와버리게 된다면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더 크게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로봇 사업팀이요. 네. 올해 초에 가전 부문 산하의 로봇 TF를 신설한 다음에 지금은 팀으로. 너 일로 빠져나와. 야, 너 가전 밑에 있지 말고 너 따로 나와. 너 혼자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로봇 사업팀으로 지금 격상이 되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로봇이 이제 주력 사업 부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AI와 로봇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로봇 사업과 관련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 개발과 함께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M&A 이슈 나면 난리가 아닌 거죠. 빵빵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쪽으로 일단 진출을 하게 돼서 만약에 그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스타트업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뭐 기술 개발하고 뭔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모든 건 자기가 다 해야 되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 로봇 사업 한번 해보지. 로봇 쪽에 잘 나가는 애들 누가 있어? 얘네가 잘 나갑니다. 그럼 걔네를 M&A 해. 그래서 그냥 돈의 힘으로 기술력을 사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M&A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은 좋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우리 삼성하고 같이 할래? 대신에 너희 지분을 우리한테 넘겨줘야 돼?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확장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M&A 물망이 오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주가를 상승하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수도 있겠죠. 일단 로봇 사업팀으로 그냥 격상한 것 뿐이야.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 라고 된다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게 되겠죠.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로봇 사업에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정책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또는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테마에 그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지금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 거죠.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 로봇 관련주라는 하나의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자금이 일로 몰릴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안 돼. 테마로 들어가. 이렇게 쫙 몰려 들어가면은 다른 쪽은 그냥 재미없는데 이쪽은 그냥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이 테마에 형성될 수도 있다. 뭐 분위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단순 테마에 그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테마가 형성된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아서 더 많이 튀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로봇 관련주들은 재무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기업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뭐 흑자로 전환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이런 재무 상황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항상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많이 급등한 주식은 따라가지 않는다. 이미 갖고 있다라면 모르지만 없다라면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